결혼 32년 차, 나는 여전히 며느리였지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니? 시어른 오시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날카로운 비수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참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제 마음이 너무나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아침부터 계속 일했어요. 잠깐만 쉬려고. 쉬어? 얘가 무슨 소처럼 일했니? 다들 보는데 며느리가 쉬겠다는 소리를 해? 그리고 그 순간이었어요. 손끝이 제 머리카락을 휘어잡는 느낌. 순식간에 머리가 뒤로 젖혀지고 귓가에 비명이 울렸습니다. 내가 감히 대들어? 그 말과 함께 내 안에 무언가가 뚝 부러졌습니다. 평생 참아온 마음의 끈이 조용히 끊어진 것이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푸던 숟가락만 덜그럭 소리를 냈죠. 그게 더 아팠습니다. 차라리 한마디라도 내 편을 들어줬다면 이 마음이 이렇게 부서지진 않았을 텐데요. 나는 머리채를 겨우 뿌리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눈앞이 흐릿했어요. 분노인지 허무인지 슬픔인지 구분조차 안 됐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겨울 하늘은 유난히도 낮았고 눈발이 흩날리며 마당의 감나무 가지에 매달렸습니다. 이게 뭐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그 순간 문득 내 젊은 날이 스쳤습니다. 25, 처음 이 집에 시집 올 때 우리 아들 옆엔 내가 잘 맞을 거야. 그 말 하나 믿고 시골에서 상경에 결혼했던 나. 그때의 나는 사랑 하나면 세상을 다 견딜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세월은 그 믿음을 천천히 깎아내렸습니다. 잔소리, 비교, 모욕, 그리고 무관심. 그게 이 집에서 나에게 주어진 가족의 형태였습니다. 됐어요, 어머니. 오늘부턴 저도 제 인생 살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동그래졌고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라고? 이 집을 나가겠다고? 네, 이제 그만하렵니다. 나는 그 말을 끝으로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코끝이 시릴 정도로 찬바람이 불었고 발끝이 얼얼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은 시원했습니다. 오랜 시간 눌려있던 돌덩이가 떨어져 나간 느낌이었어요. 버스 정류장 앞 낡은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나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다 보니 눈물 속에 희미하게 스치는 불빛 하나. 그게 그 수천억짜리 인연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혼이라도 좋다. 이제 나답게 살고 싶다. 그날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머리채가 잡히던 그날이 내 인생의 가장 잔인한 날이자 가장 자유로운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손에는 얇은 코트 하나. 행선지도 갈 곳도 없었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바람은 매서웠어요. 그 바람 속에서 내 마음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32년 동안 나는 나를 잃고 살았죠. 누군가의 아내로, 며느리로, 어머니로만 존재했지. 정작 나라는 사람은 사라져 있었던 겁니다. 그때였어요. 옆 벤치 끝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말을 걸어왔습니다. 밤바람이 차네요. 손 시리겠어요. 고개를 돌리니 회색 모직 코트를 입은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 눈빛은 놀랍도록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된 기억 속에서 꺼내온 사람처럼. 괜찮아요. 그냥 잠깐 생각 좀 하려고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각이란 게 해도 끝이 없지요.
특히 마음이 다친 날엔 더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이 노인은 이미 내 사정을 다 알고 있는 듯 했죠. 젊은 날엔 누군가를 위해 사느라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못하죠. 그게 지나고 나면 너무 늦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스쳤고 나는 코끝을 훌쩍였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할까요? 다 쏟아내고 나면 조금은 시원할 줄 알았는데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 없으면 마음이 헛헛하지요. 사람이란 게 결국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사는 존재니까요. 가족이 없어서 헛헛한 마음. 그 말이 내 속을 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분노해서 집을 나왔지만 사실 그 안에는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이 숨어 있었던 거죠.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길 바랐던 마음. 그날 밤 노인은 나에게 따뜻한 캔커피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잡고 있어요. 손이 좀 녹을 겁니다. 그의 손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온기는 분명했습니다. 버스가 지나가고 바람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 캔커피를 꼭 쥔 채 눈앞의 노인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 낯선 사람과의 만남이 내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이 될 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 32년이라 참 긴 세월을 견디셨네요. 노인의 말에 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숫자를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 세월이 한꺼번에 내 어깨 위로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긴 세월이라기보다 그냥 버틴 거죠. 사랑도 정답도 위로도 없는 날들을 말끝이 떨렸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내 옆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날들을 버티는 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하지요. 참고 살라고. 하지만 참고 사는 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의 진짜 체험에서 나온 말 같았거든요. 저도 그런 날이 있었어요. 노인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떠나고 남은 건 큰 집과 돈뿐이었죠. 친구, 아들, 아내 다 먼저 떠났습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했어요. 저분은 참 잘 사신다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잘 산다는 게 뭘까요? 돈이 많다고 마음이 따뜻해지진 않더군요. 나는 그제야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엔 수많은 세월의 고독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외로움에 젖은 중년의 얼굴, 세상에서 잊혀진 듯한 여자의 그림자. 노인은 잠시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작은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금빛 테두리가 흐릿하게 빛나고 이름 옆에는 SKK그룹 명예회장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건 많습니다. 그런데 제 곁엔 이제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내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회장님 옆에요?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32년 동안 들은 어떤 말보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저녁 그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서로의 지난 날을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만남이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데려올 줄은. 처음 그 노인 하 회장님 댁을 찾은 날은 눈이 소복이 쌓인 초겨울이었습니다.
정원에선 낙엽이 바람에 날리고 넓은 대문 앞엔 묵직한 정적이 깔려 있었죠. 그저 하룻밤 묵는 셈 치자 그렇게 마음을 달래며 나는 회장님 댁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밥은 드셨나요? 그가 웃으며 내게 한 첫마디였습니다. 이상했어요. 누군가에게 밥은 먹었느냐는 말을 이렇게 따뜻하게 들은 게 도대체 몇 년 만인지 모르겠더군요. 그날 저녁 우리는 맞은편에 앉아 식탁을 마주했습니다. 하 회장님은 깔끔한 된장찌개와 고등어를 직접 구워왔습니다. 젊을 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혔는데 이젠 이렇게 혼자 밥을 차립니다. 그의 말에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요. 늘 남편, 시어머니 밥만 챙겼지. 정작 제 입에 밥이 들어가는 건 신경 써본 적이 없네요. 그 말에 회장님은 젓가락을 멈추고 내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 입부터 챙깁시다. 사람이 밥을 제때 먹어야 마음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 한마디가 왠지 울컥했습니다.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죠. 우리는 그렇게 매일 저녁 밥을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선 소박한 반찬이 오갔지만 이야기의 깊이는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그의 젊은 날 이야기,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의 적막함,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난 후 돌아오지 않은 슬픔, 그리고 나의 이야기. 시댁에서의 긴 세월, 머리채를 잡히던 그날의 치욕, 그 뒤에 찾아온 공허함까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종종 울었습니다. 그러다 한참 뒤엔 묘하게 웃음이 났습니다. 이상하네요. 남 얘긴데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질까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들어준다는 건 결국 내 상처를 달래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날 이후 밥상은 단순히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채우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피로 맺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식탁 위에서 내 안의 32년의 공허함이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봄이 막 문턱을 넘던 날이었습니다. 회장님 댁 정원에 매화꽃이 흩날리고 바람이 부드럽게 창문 틈을 스쳤죠. 언제부턴가 나는 그 집의 식탁이 익숙해졌고 그의 하루 일정에 내 이름이 자연스레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깥바람 좀 쐬러 갑시다. 회장님이 그렇게 말하며 외투를 건네주셨습니다. 그의 눈빛엔 오래 묵은 결심이 담겨 있었죠. 우리는 근처 호숫가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노을이 물든 하늘 아래 회장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겐 없는 게 없다고 합니다. 집도 땅도 회사도 돈도 그런데요. 저는 요즘에서야 깨닫습니다.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마음이 쓸쓸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듯 했어요. 저는 말이죠. 그가 걸음을 멈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제 일들을 정리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할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가까이 두고 제 이야기를 기록해 줄 사람 말입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조용히 두근거렸습니다. 뜻밖의 제안이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밥상에 앉아주고 무심히 흘러가던 하루를 사람 냄새 나게 만들어주고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가 내게 준 건 돈이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누구에게도 받지 못했던 진심이었죠. 제가 드리는 건 일자리이자 부탁입니다. 회장님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덧붙였습니다. 제 곁에서 함께 지내며 제 지난 인생을 기록해 주시겠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바람이 살짝 불었고 매화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볼게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다시 써보고 싶어요. 회장님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당신 인생의 두 번째 장을 같이 엽시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 떠 있는 초승달이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마치 내게 세기를 비춰주는 등불처럼요. 32년 동안 멈춰 있던 시계가 그날 조용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나는 회장님 댁에 함께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잠시 머물다 나올 생각이었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이면 회장님이 직접 내린 커피 향이 집안 가득 퍼졌고 점심엔 작은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햇살을 나눴습니다. 한때 숨막히던 집안일이 이제는 돌봄이 아닌 삶의 리듬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제가 된장찌개 끓일게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회장님은 웃으며 대답했죠. 그럼 나는 밥을 하죠. 이번엔 제대로 된 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말에 둘 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참 신기했어요. 누군가와 함께 웃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다니.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다 보면 회장님은 가끔 멈춰서 나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누군가와 밥을 먹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그의 말엔 오래된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이 없어서 늘 헛헛했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날엔 돈을 벌겠다고 앞만 보고 달렸고 뒤돌아보니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떠나 있었답니다. 그 고요한 집안에 혼자 남은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계절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회장님이 내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문득문득 웃음이 납니다. 누가 제 집에 들어와 부엌불을 켜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참 따뜻했습니다. 나 역시 그랬거든요. 누군가를 위해 식탁을 차리는 일이 이젠 의무가 아니라 마음이 되었습니다. 밤이면 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오래된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그는 가끔 나를 향해 농담을 던졌고 나는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그 웃음이 참 오래간만이었습니다. 32년 동안 나는 참았고 버텼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살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 일 없는 하루가 소중했고 누군가와 밥을 나누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창밖에 달빛이 비치는 밤, 회장님이 내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웃는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랍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우리 오래오래 웃어요. 그날 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잃었던 웃음이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웃음이 새로운 사랑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공기엔 묘한 습기가 감돌았죠. 회장님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들고 있었고 나는 그 옆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회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떠나야 할 때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의사 말로는 큰 이상은 없다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정리를 하라네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오래된 체념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다가가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아직 하실 일 많잖아요. 저랑 밥도 더 먹어야 하고요. 정원에 심은 국화도 아직 피지도 않았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살짝 웃었습니다. 그러네요. 참 국화. 그거 당신이 심자고 했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마치 오랜 결심 끝에 마음을 꺼내는 사람처럼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나는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해봤어요. 부모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요. 늘 바쁘다는 이유로 입에 담지 않았어요. 그게 평생의 후회가 됐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그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거칠고 온기가 남은 손이었어요. 그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회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은 시간보다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면 그게 사랑 아닌가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조용히 내 손을 감쌌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당신에게 말해도 될까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덕분에 사랑이란 감정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벽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닿은 그날, 우린 오래된 겨울 끝에서 봄을 만난 듯 했습니다. 밖에선 바람이 불고 회장님이 아끼던 작은 종이 바람결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우리의 마음을 대신해 주는 듯 잔잔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의 문은 누군가의 진심 하나로도 열리는구나.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이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오래전부터 이어져 있던 삶의 약속이었음을. 가을은 그렇게 천천히 찾아왔습니다. 정원의 국화는 노랗게 피었고 회장님은 그 앞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나를 불렀습니다. 이 국화 참 곱네요. 당신이 심은 거라 그런가 봐요. 회장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알 수 없는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회장님은 식사도 줄고 잠도 잘 이루지 못했죠. 나는 그가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그날 밤 그는 조용히 내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회장님.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는 고집스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받아요. 당신은 나에게서 떠나도 세상에서 외롭지 않았으면 합니다. 봉투 안엔 유언장이었습니다. 그의 전 재산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는 회장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이런 건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통해 처음으로 사람답게 사랑을 배웠어요. 그걸 잊지 않게 이렇게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이별의 예고였다는 걸. 며칠 뒤 회장님은 평소처럼 아침차를 마신 뒤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의 고단함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미소를 머금은 채로요. 나는 며칠 동안 그 정원에서 울었습니다. 국화꽃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 유산 정리와 절차가 끝난 뒤에도 나는 그 집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앉던 의자, 마시던 찻잔, 그 모든 것이 아직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문득 창밖을 보는데 노을빛이 정원 전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회장님이 괜찮아요. 이젠 웃어요. 그렇게 말하는 듯 했죠. 바람이 살짝 불며 국화꽃이 흔들렸습니다. 그 꽃잎 하나가 내 손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남은 날을 따뜻하게 비추는 빛이 된다는 걸요. 회장님이 떠난 뒤 나는 한동안 세상과의 문을 닫고 지냈습니다. 낯선 고요, 허전한 식탁, 그리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그 모든 게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서랍 속에서 회장님이 남긴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노랗게 빛바랜 종이 위에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당신이 나에게 남겨준 시간들, 그것이 내 생의 마지막 행복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 대신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주길 바랍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 속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살아있잖아. 그리고 그가 남긴 마음을 이어갈 수 있잖아. 그 후 나는 회장님의 뜻을 따라 하늘 재단을 세웠습니다. 가족이 없거나 외로이 노년을 보내는 어르신들을 위해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밥 한 끼를 함께 나누는 곳이었죠. 처음에는 서툴고 힘들었지만 어느새 그곳엔 웃음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오래된 사진을 꺼내 보여줬고 누군가는 지난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회장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마치 바람처럼 여전히 내 곁을 스쳐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세상 속에서 다시 누군가의 마음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새 10년이 지났습니다. 정원 한쪽엔 여전히 국화꽃이 피었고 그 옆 벤치에는 회장님이 생전에 즐겨 앉던 의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도 나는 그 의자 앞에 앉아 조용히 차 한 잔을 놓았습니다. 회장님, 올해도 국화가 예쁘게 피었어요. 바람이 스치며 국화 꽃잎이 한 송이 떨어졌습니다. 그 꽃잎을 바라보며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젠 슬프지 않아요.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살고 있어요. 해가 천천히 지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나도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붉은 노을빛 속에 그의 미소가 어렴풋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우리 다음 생에도 꼭 다시 만나요. 그땐 머리채 잡히는 며느리가 아니라 같은 길을 걷는 친구로 그렇게 노을이 천천히 사라지고 국화향이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향기 속에서 그의 마지막 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마음은 남는다. 그리고 그 마음이 또 다른 삶을 만든다. 그날의 하늘은 유난히 붉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다시 황혼의 나날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